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마친 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만큼의 세금을 더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통지서가 왜 중요한가요? 이 통지서는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무서가 이 통지 없이 바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이 정말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세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는 세무조사 결과가 정확한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 손해를 본 사례도 있나요? 네, 세무조사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게 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과세 전 적부 심사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점수가 잘못 채점된 것 같을 때 선생님께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청구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세 전 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이후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와 달리 임의적입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이의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에서 이기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잘 정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률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법원에 세금 납부를 잠시 미루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 이걸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법적 대응과 함께 기업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기업 내부적으로는 세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칙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서 그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귀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세금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투명하게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